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의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왜 잠깐 얘기하고 끝내야겠다 싶었는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20분, 25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책이 900페이지가 넘는데 어떻게 20분 안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500페이지가 넘는 책들 딱 보면은 겁부터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책에도 이 성격이 있고 색깔이 있고 각각의 무늬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내가 파악해야겠다. 그러면은 책들한테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겁니까? 네. 예, 처음엔 딱 표지부터 잘 보시고 잘 어루만지시고 그다음에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번 손으로 쭉 넘겨보시고요. 그러면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을 때 책들도 반응을 보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할지, 아니면 군데군데 읽어야 할지, 아니면 안 읽어도 될지, 이런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책을 보시면 900페이지가 넘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겁부터 먹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근차근 이 책이 어떤 모양새인지 살피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넘기다가 끝까지 가보면 인디언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각 문화권마다 달력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매 달을 부르는 방법이 다른데 근데 인도도 그렇고 마야 잉카 문명도 그렇고 저쪽 아프리카나 이집트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음력 양력 따져서 1월, 2월, 3월 이 정도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부족마다 매달 부르는 게 달라요, 이름이. 한번 볼까요? 1월을 부르는 경우 수족이라는 부족은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달. 이렇게 문장으로. 네네. 그리고 북부 아라파호족은 바람 속 영혼들처럼 눈 흩날리는 나탈.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을 부르는 달 한번 볼까요? 위네바고족은 물고기 뛰노는 달. 그리고 동부에 사는 그 체로키족은 먹을 것이 없어 뼈를 각작거리는 달. 그리고 호피족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달. 이런 식으로 2월을 불러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시간 다 채우고 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4월은 블랙푸트족은 4월을 이렇게 부릅니다.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 그리고 누군가는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오글라라 라코타족은 잎사귀가 인사하는 달이랍니다. 잎사귀가 인사하는 달. 네. 너무 재밌죠. 그리고 3월을 부르는 달은 강풍이 죽은 나무까지 쓸어가 새순 돋는 달. 이런 식입니다. 왠지 김수한무. 너무 긴 것 같아요. 긴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와닿는 거죠. 10월을 부르는 카이오와 족 하나만 볼게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얘기한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1월을 부르는 위시람족은 11월을 아침에 눈 쌓인 산을 바라보는 달 이렇게 부른답니다. 아이고. 네. 한편 하나하나가 짤막짤막한 시 같죠. 이렇게 자연과 이 세계 그리고 인간의 삶 그리고 이 우주와의 그 교통하면서 한 달 한 달의 흐름들을 짤막짤막한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려면은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쭉 넘겨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그 아름다운 그 문장 시어들이 한 달을 부르는 이름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책들 보실 때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종이와 활자 그리고 책의 그 두께 이런 것을 손끝으로 직접 만나보시면 훨씬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볼 텐데요. 너무 제가 이렇게 뽑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코타족의 오이에사의 삼촌이란 그 분이 이 말한 그 연설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 제가 화가 나서 뭐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이 5.18 항쟁을 둘러싸고서 이런저런 말이 많죠. 예. 대꾸할 가치랄까 정말 그 가치가 없어서 말을 안 합니다만은 이 학살을 둘러싸고서 그 역사를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이걸 가만두는 순간 제가 좀 너무 멀리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주주의는 인디언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뭐랄까요, 역사에서 거의 사라졌듯이, 우리 민주주의적 삶, 민주주의적 관계 자체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저자들을 저렇게 내버려도 저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의 힘을 또 빌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저자들을 정말 역사의 저 뒤안길로 멀리 추방해버리는 그런 응징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들은 또 꿈을 대면서 기어 나와서 저짓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역사에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 역사를 알면은 참 저런 소리 못할 텐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반론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나치즘이든 우리 일본 군국주의든 뭐든 저 극우 세력들이 얘기하는 말들을 딱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역사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이 이해, 인간 역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저자들은. 네. 오로지 자기 사익으로만 똘똘 뭉치는 작자들이어서 이 무슨 정치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이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것인가라는 문제로 다 수렴되기 때문에 역사 의식이니 어떤 인권 의식이 이런 게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이 저자들 내버려 두는 게 우리 역사의 좀 불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19세기 이 세도 정치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그리고 분단 체제 기생했던 자들이 아직까지도 연면이 이어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촛불의 불꽃으로 정말 저것들 다 지져버려야 할 텐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네. 그 김어준 씨가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한국당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 그 과오를 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예. 약해요. 그렇게 해요. 개새끼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저들하고는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요. 예. 예, 어떤 기본적인 이 언어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나라 국민이니까 요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림없습니다. 이 천벌받을 놈들입니다. 진짜. 예, 이거 어떤 짓인지를, 이 지들이 당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니까,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경우죠. 예. 미련하다는 말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 사악한 자들입니다. 예. 예, 이 정도만 하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오이에사 삼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연설이라고 했죠.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굴 흰 사람들은 가슴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들은 자기 부족의 어떤 사람을 하인으로 부린다. 그렇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 인디언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얼굴 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들은 하인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오래전에 그들의 몸에 검은 칠을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피부색의 아이들만 낳게 된 것이 틀림없다. 재밌지 않습니까? 백인들은 가슴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 같은 부족, 같은 인간을 노예로, 하인으로 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왜 피부색이 다른지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과 노예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몸에 검은 칠을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피부색의 아이들을 낳게 된 거 틀림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 역사, 뭐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미국의 모든 기반이 이 노예 무역에서 왔다는 건 다 아는 바와 같죠. 뭐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 열강들의 그 이면에 노예 무역의 역사가 있다는 것,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인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어디로 이 소급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역사의 진원은 바로 그런 우리 오이에서 삼촌이 얘기하듯이 인간을 노예화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그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얼굴 흰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오로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저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해왔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 군인들을 보내 강제로 땅을 빼앗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땅으로부터 쫓겨났다. 얼굴 흰 사람들은 정말로 특이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하루를 여러 시간으로 나누고 한 해를 여러 날로 쪼갠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나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치를 따지고 끝까지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라 여긴다. 그들은 아마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너무 아까워요. 제가 짧게 읽어드렸는데,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인디안 추장들의 그 위대한 연설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몇몇 구조들만 봐서는 전체적인 흐름들이랄까, 이 추장들의 그 세상에 대한 지혜, 자연에 대한 지혜들을 오롯이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이의 삼촌의 글의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글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안진소, 그 안진소의 조카 나르는 매라는 사람, 오블라 라코타족의 추정인 모양인데 멋지죠? 안진소의 조카 나르는 매. 매가 우리 주거 환경에 대해서 표현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티피, 이 티피가 뭐냐면요, 인디안 천막입니다. 이 티피는 살기에 훨씬 편하다. 완전히 깨끗하며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그리고 이동하기에도 쉽다. 얼굴 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 커다란 집을 짓는다. 그 집에는 햇빛도 들지 않고 이동할 수도 없다. 집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인디언들과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얼굴 흰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 좋은 물과 멀어지면 누구도 건강할 수가 없다. 만약 위대한 정령이 인간이 한 장소에서만 보냈다면 세상 역시 가만히 정지한 곳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정령은 세상이 항상 변화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새들과 동물들이 옮겨다니며 풀과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하고 햇빛이 있는 낮에는 일하고 놀다가 밤이면 잠들게 했다. 여름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겨울에는 땅속에서 잠자게 했다. 모든 것은 언제나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 얼굴 흰 사람들은 위대한 정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 인디언들이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심오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몰살시켰다는 건지, 그리고 또 왜 그동안 우리는 인디안 하면 그냥 인디안 밥, 한 꼬마, 두 꼬마, 이 정도만 생각했는지,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드네요. 아주 잘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중심 역사만 배워왔던 거죠. 미국이 쏟아내는 그 언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왔던 거죠. 그 역사가 아주 유구해요. 이 독립신문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시대, 특히 이 개신교를 통해서 인디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대적으로 유포됐죠. 그 위대한 백인들의 역사만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립신문의 라인업들도 대부분 크리스천 아니었습니까? 그자들에게 홍인종,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할 마땅한 부족들이었어요. 왜냐? 그 위대한 그 기독교 정신은 무장한 백인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할 땅인데 얘들은 거부하니까 당연히 사라져야 할 족속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독립신문 그 주필들, 특히 필립 제이슨 서재 PD죠. 우리 조선도
인디언처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그런 인간들이 독립을 운운하고 독립협회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난센스네요. 이거 어느 도단 아닙니까? 네, 그런 자들이 나중에 다 친일로 흐르고요. 지금 우리의 평화나무가 싸고 있는 거대 그 기독교 집단들의 적통이죠, 적통. 예. 네.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교수님. 예. 고귀한 붉은 얼굴의 연설입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예. 백인 정부에게 이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백인 정부라 하면 18세기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제 대통령들이 등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인디언들은 백인 정부의 그 대통령을 백인 추장이라고 불러요. 대추장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정부와 계속 협상하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갔고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백인 정부에게 이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 똑같이 대하라. 그리고 만약 우리 부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적어도 이토록 빨리 죽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해달라. 나는 쓰디쓴 뿌리 골짜기로 가고 싶다. 그곳에선 나의 부족들이 건강할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선 모두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그곳을 떠나 이곳 워싱턴으로 오는 사이에 3명이 더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무너진다. 얼굴 붉은 사람들은 언제나 천민처럼 대접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녔으며 짐승처럼 총에 맞아 죽었다. 나의 종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것을 나도 안다. 얼굴 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현재의 모습을 간직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삶을 누릴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나를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 여행할 자유, 휴식할 자유, 일할 자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장사할 자유를 달라. 나의 영적 스승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 내 아버지들의 종교를 따를 자유, 내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내게 달라. 그러면 어떤 법이든 따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고귀한 붉은 얼굴의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백인들에게 자유란 백인들 중심의 자유였던 것이죠. 예. 수많은 다른 이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 흑인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이 차별의 역사가 미국을 거의 몇백 년 동안 200년, 300년 지탱해 왔던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잔존해 있고요. 그런 그 미국의 그 이면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언젠가 필립 로스 소설 소개해드리면서 미국을 지배하는 그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WASP라고 하는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백인 그리고 그 중에서 앵글로색슨 그리고 그 중에 개신교도들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미국의 이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정말 보석과도 같습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평화의 나무를 위한 기도문 다시 한번 한 편 골라봤습니다. 19세기 말에 와나바키족 추장 큰 천둥의 기도입니다. 위대한 정령이여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가슴을 주소서. 우리가 주는 것만큼만 대지의 아름다움을 가져가도록 욕심에 눈이 멀어 마구 파괴하지 않도록 대지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 일손을 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대지로부터 빼앗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가슴을 주소서. 대지의 음악을 파괴하는 것은 곧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대지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을 멀게 해 아름다움마저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무분별하게 대지의 향기를 더럽히는 것은 집안에 독한 냄새를 들여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대지를 보살필 때 대지가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대지를 착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함부로 썼습니다. 위대한 정령이여, 당신의 메마른 대지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대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대지는 마구 파헤쳐져 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되돌려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소서. 위대한 정령이여, 당신이 지으신 만물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은 이기심과 욕망에 물들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위대한 정령이여, 바람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숨결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여, 이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름다움 속에서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위대한 정령이여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그리고 부처님으로 바꾸면은, 정말 누구의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호소력이 있는, 깊은 기도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글들이 정말 보석처럼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금방 기도문에서 봤듯이 우리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 인디언들 추장들은 그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이미 물질 문명의 미래를 예상했던 거죠.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자본주의의 미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고민스러울 때 인디언 추장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 뛰어난 경제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인디언 사상에 기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예들은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우리 인디언 연설문에서 더 좋은 구절들, 더 아름다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